쌤 목소리 들려요? 네, 아침부터 기계들이 말을 안 듣네요. 추워서 그런가 보다. 쌤 목소리 잘 들리면은 채팅창에 피드백 좀 부탁합니다. 네, 고마워요. 시작합시다. 여기다.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네, 반갑습니다. 20명, 21명 친구들 들어왔네요. 네, 승현이, 지훈이, 레훈이, 영욱이, 하연이, 기대, 민준이, 서윤이, 나윤이, 숨차, 현서, 채은.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을 좀 해야 될 텐데 아침에 이러니까 또 그런 느낌이에요. 그 100m 출발선에 딱 섰는데 그 총성 울리는 그게 고장이 나갖고 약간 좀 힘 빠지는 그런 느낌. 자, 오늘 이제 잠깐만요. 채팅창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선이 짧구나. 됐다. 네, 시작할게요. 이제 드디어 실력편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빨간색이 안 되나? 네. 자, 그 조명이 여기 별로다, 그쵸? 네, 강의실 옮겼더니 조명은 좀 별로다. 학업 역량이랑 전공적 합성이라는 표현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혹시 이거 혹시 건전지가 안 되는 건지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먹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실력이라고 얘기한 만큼요, 오늘은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들이라서 혹시 지금 나한테 좀 꼭 필요한 것들은 필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네, 좀 필기를 해주셔도 중요할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넓어요. 이거를 되게 좁게 생각해서 내신 잘 받으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는데 저 대학들은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뽑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학업 역량이 뭘 의미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공적 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거나 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엉뚱한 방법으로 준비를 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어필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대학들은 얘들 둘이 콜라보된 형태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이면 일단 학업 역량이 중요한데 전공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비교과 활동은 전부 전공적 합성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또는 활동하는데 2배 이상 힘들 뿐더러 나중에 대학이 볼 때는 아니 공부를 좀 더 학생이니까 열심히 하지, 지가 무슨 직장인도 아니고 뭐 봉사활동을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그거 하느라고 성적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금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과목별로 여러분이 과목별로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챙길 수 있는지 그 점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흔히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은 내신 성적을 먼저 떠올리지만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하는 학업 역량의 의미는 조금 넓어요. 네, 그거 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입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능을 잘 보든 또는 논술을 잘 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학업 역량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요.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입학하면은 뭐 해요?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과목별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리고 세특, 우리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대입에서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잠재력이 있는 학생인지 보여줄 수 있는 과목별 500자짜리 추천서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잘 기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재하는 요령을 학생 물론이고요. 그 과목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좋게 기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모범 사례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1학기 또 1학년 동안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재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을 오늘 얘기할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과 관련해서 좀 모범 사례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인트로인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의 학교의 고3 선배들이 연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학업 역량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자,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자, 연세대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추천을 받는 거 교과 전형이 있고요. 자, 요거는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논술에 관한 거예요. 아까 내가 입시에서 학업 역량이 뭐라고 했어요? 내신 성적, 수능 역량, 그다음에 논술까지도 다 학업 역량에 포함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세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다양한 학업 역량 중에 본인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 또는 맞춰서 준비해 온 것들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그냥 내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폭을 좀 보는 시야를 오늘 좀 넓혀 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연세대학교라는 곳에서는 교과 전형에서 여러분의 학교 내신을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과 이과 상관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뭐 한국사 다 포함되고요. 과학. 자, 이 주요 5과목, 오늘 이 주요 5과목을 또 얘기를 할 건데 이 주요 5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과목별로요, 과목별로. 자, 그 다음에 기타 과목 있잖아요. 뭐 기술, 가정, 한문 이런 과목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반영 과목 B라서 최대 과목당 5점씩 감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거를 A를 받고 되게 좋은 평가, 그 A를 받으면 만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만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과목들은 어떻게 계산한다는 얘기지? 일단 1학년 때 주로 하는 공통 과목 30%, 그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때 주로 하는 일반 선택 과목. 여기까지는 두 개는 내신이에요. 내신 성적으로 내는 과목이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여러분이 들어본 뭐 기하라든지 물리2라든지 뭐 사회 과제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A, B, C로 평가받는 진로 선택 과목들. 이렇게 여러분이 세 종류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다시? 1학년 때 공통 과목. 이건 문이과 상관없이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이제 여러분이 2학년 때 내가 계열별로 이렇게 과목들도 좀 선택해서 조합을 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진로 선택 과목.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교도 이런 식이에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방법은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 자, 그런데 이 A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내신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Z점수와 좀 어렵죠. 이건 아직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다음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 그러니까 92점으로 1등급을 받은 친구랑 97점으로 1등급 받은 친구랑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1등급 받았으니까 아싸, 나는 최고 점수 받을 거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92점으로 1등급 받은 친구와 97점으로 1등급 받은 친구들의 평가가 심지어 교과 전형에서도 연세대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학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원점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강조했어요, 선생님이. 그다음에 우리 학교 애들의 평균, 우리 학교 애들의 표준 편차, 즉 내가 원점수를 92점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가 겁나 경쟁이 센 좋은 학교야.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점수가 더해져요. 그게 Z점수라는 계산 방식인데 일단 계산 방식은 지금은 몰라도 돼요. 교과인데도 그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신 석차 등급. 자, 1등급 받으면 100점 주는 거죠. 아까 100점 만점이라 그랬죠, 과목별로? 2등급 받으면 5점 깎고. 얘들 잘 봐. 1등급, 2등급은 5점을 깎는데 2등급, 3등급도 5점을 깎니? 아니지. 몇 점을 깎아? 뺄셈 할 수 있니? 몇 점 깎아요? 보니까. 똑같이 5점을 깎는 게 아니라 몇 점을 깎아요? 몇 점이 줄어들죠? 7.5점이 줄어들죠. 그 다음 3등급, 4등급은 얼마가 줄어들어요? 7.5점 줄어드나요? 12.5점 줄어들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세대학교는 3등급, 4등급 애들은 올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과목별로 점수를 깎아버리면 이 등급 갖고 나머지 등급 잘 받아도 합격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점수 간격에서도 이 학교의 어떤 의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내신 따기 되게 힘든 그 특자고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걔들은 3, 4등급 대 애들 되게 많은데 맞죠? 그래서 특자고 애들은 연세대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활동 우수형이라는 학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고2 때부터 조금씩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2가 되면은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의 전형 계획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아까 쌤이 얘기했던 원점수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잊지 말고 학업에서 또는 지필 준비할 때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은 그럼 어떻게 점수를 주느냐? 자, A, B, C 여러분 성취도를 받게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아니라 그러면 A를 받은 학생은 20점 만점을 줄 거고요. B를 받은 학생은 아까 얼마 깎는다 그래서 5점 깎는다 그랬죠? 5점 깎고 C는 또 5점 깎고. 그러니까 연세대 정도 들어가는 친구들이 B나 C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진로 선택에서 여러분이 학업 역량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각 학교마다 이렇게 내신과 관련된 여러분의 내신과 관련된 계산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여러분 학교에서 등급 내는 대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A 받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다 공통 선택 과목도 그렇고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데 원점수 최대한 신경 써라. 그러면 같은 등급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신과 관련된 학업 역량 얘기했어요. 두 번째. 수능과 관련돼서 이거는 지금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걸었는데 자 보세요. 인문, 사회,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어는 무조건 3등급 이내 드셔야 돼요. 자 내가 국어, 수학, 탐구 5, 1등급 받아도 영어 4등급이면 만족하지 못해서 탈락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영어는 무조건 3등급, 한국사 무조건 4등급이니까 그러니까 얘들 둘은 최소한
3과 4 이내 되어야 나머지 과목들 아무리 잘해도 저거 못하면 저 밑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학업 역량에 대한 조건을 걸어 놓는 거야, 대학들이. 자, 그래서 요거 만족시켰다는 전제하에 국어와 수학 중 한 개 과목을 포함하여 두 개 과목 등급합 4 이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 빼면 수능에서 우리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잘 나온 거 두 개를 선택하라는 얘기야. 내가 만약에 국어가 2등급이 나왔고 수학이 2등급이 나왔고 탐구가 3등급이 나왔어. 근데 두 개 과목 합해서 4 이내 해야 되니까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요거. 국어랑 수학을 선택해서 더하면 4등급 이내니까 오케이, 너는 통과. 이 학업 역량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 물론 그 전에 얘도 학종이기 때문에 학생부 내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내신 다 봅니다. 얘처럼 보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학종은. 자연계열은 수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수, 탐 중에 무조건 수학은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학이 4등급이 나와버리면 이거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얘들이 1등급 나와도 자연계는 수학이 4등급 나오면 탈락이야. 자, 뭐 의대, 치대, 약대는 더 세죠. 1등급 2개 이상이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논술학원 다니면서 글 잘 쓰는 사람, 답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보세요. 자, 이거를 평가하기 위한 논리력과 창의력과 사고 능력을 보여줘. 이거예요. 제대로 보여줘. 우리 문제 어렵다. 보여줘. 이거예요. 인문사회계열. 자, 그래서 심지어 영어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고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통계 자료나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인문계열 학생이 논술을 준비할 때는 수능 국어의 비문학 지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공학, 예술, 자연과학, 환경 이런 분야의 지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경험치가 있어야 논술도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논술학원 다닌다고 논술 시험이 붙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학업 역량 보세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업 역량,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 능력 다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이랑 다 봐요.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들어갈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일단 내신 등급도 중요하지만 과목별 원점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A 받으셔야 돼요. A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 능력. 내가 정시로 대학을 간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수시로 대학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학별로 너 수학 능력 시험 점수 또는 등급 이런 거 맞춰줘야 우리는 합격이야. 네가 5, 1등급이고 니네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이 제일 좋아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탈락이야. 되게 중요한 학업 역량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학종에서 내신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하고 들어가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생님이 그냥 자, 우리가 정량평가란 말이 있고요. 정성평가란 말이 있거든요. 정량평가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 기준대로 그냥 계산해서 딱 점수가 나오면 뭐 1.5 이내가 무조건 1.6 이내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정량평가예요. 그런데 정성평가는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도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나 물어볼 거예요. 질문할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A 학생과 B 학생 두 개가 있고요. 선생님이 내신 계산은 다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위의 학생은 국수, 영사, 과. 자, 전체 내신이 1.8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밑에 학생도 국수, 영사, 과. 전체 내신이 2.2예요. 자, 가상의 학생들이거든요.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아요? 누가 합격하고 누가 불합격할 것 같아요? 자, A, B 있어요. 채팅창에 답 좀 써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들어볼게요. A가 유리할까요? B가 유리할까요?
오, 영국이 똑똑하다. 자, 일단 얘들아, 이 문제의 정답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이 없단 말은 뭐냐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지금 영국 학생이 인문이랑 자연계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정량 평가라 그랬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합시다. 자, 얘는 정성 평가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신을 갖고 있는 두 친구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얘들이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교과 전형에서는 그냥 A 학생이 이겨요. A 학생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여기서 좀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학에서 문과라고 하면은 과학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이 학교가 만약에 과학을 안 본다라고 하면 A 학생은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얘는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네, 문과면 무조건 얘가 이기는 거죠. 자, 근데 이과면 어떻게 될까요? 이과면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이과는 뭐가 빠지냐면 이과는 이 사회가 빠진다고 보통은. 네, 단어는 학교도 있지만. 자, 그러면 국수형 과로만 계산을 했을 때 얘는 1, 2, 3, 2, 얘는 2, 3, 1, 1. 이렇게 되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단위수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교과에서는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얘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학종이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자, 학종인 것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이 친구가 이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과. 자, 이과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수학이랑 과학 내신을 먼저 봐요. 이 친구 수학이 3등급이네. 아이고, 이과 온다는 친구가 공대 온다는 친구가 3등급이야. 일반 공대. 과학? 수학보단 낫지만 이것도 좀 애매하네. 국어 사회를 왜 이렇게 잘 본 거야? 이과 가래가. 자, 밑에 보세요. 국어 그냥 보통이고 영어가 조금 아쉽네. 근데 수학, 과학 보세요. 됐나요? 네. 이과에서는 학종에서 99% B가 선택됩니다. 특히 과기원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문과로 갈게요. 자, 문과로 가면 뭐 먼저 보겠어요?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보겠죠? 문과는? 1등급 좋아. 2등급 나쁘지 않아. 사회 너무 좋네. 자, 밑에 보시면 국어 괜찮네. 영어 왜 이래? 사회 엉망이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문과로 평가받을 때는 역시 이 친구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자료가 주어졌어도 이 친구가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어떤 학과나 전공이나 어떤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학습 전략이나 비중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자, 보시면 입학사정관 분들 200명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설문조사한 거야. 설문조사해서 여러분 그 학종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뭐예요? 우리요? 전체 성적 아니고요. 전체 성적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별표 2개야. 여러분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을 항상 입사관들은 먼저 본다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어떤 과가 정말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 과에 가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적이 안 좋다면 그걸 비교과로 뒤집어 보겠다는 건 솔직히 삽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길을 찾는 게 좋아요. 다른 전형을 찾거나. 이해되세요? 학종에서는 힘들어져요.
반대로 내가 전체 내신은 좀 약해. 전체 내신은 좀 약한데 그 과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 한두 개 내신은 되게 좋게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도전하셔야 돼요.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요. 요거 관점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공부가 되게 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면접이고요. 여러분 지난번 얘기했던 대로 자, 요거 없어지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고교 프로파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싶다. 요 면접의 비중이 이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한테는. 더 중요해지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활동. 여기서 교과 활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세특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세특이나 관련 탐구 활동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교과 외 활동 이제 뭐 동아리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 교과 성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다. 이제 수능 성적이란 건 아까 얘기한 최저 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네, 요거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순서와 이런 비중으로 입사관들이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또 어떤 부분을 더 어필해야 될 건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는 실제 모 대학의 평가 요소 기준인데 100점 만점에 자,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은 이제 30%를 볼 거예요. 30%. 자, 요 항목별 어떤 걸 그러면 나한테 뭘 보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일단 자, 대회는 이제 여러분 대입에 반영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대입과 관련된 건 사실 여태까지는 교과 우수상이나 경시대회 같은 거 되게 중요했거든요. 일단 요거는 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으니까 빠지고요. 대신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대회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대회에서 노력했던 과정 같은 것들을 다른 부분에 기재 가능하다 또는 가능할 수 있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건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회에서 상 타는 게 훨씬 쉬워질 거기 때문에 경험 삼아 나가는 거 가능하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자, 보시면 되게 디테일한 이거는 입사관들이 실제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잘 못 보는 자료들이에요. 첫 번째, 주요 과목. 아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 국수 영사과가 그룹 A였죠. 이런 게 주요 과목이에요. 주요 과목 내신 평균이 지원대학의 학과 평균보다 좋은가? 뭔 말이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지원을 했어.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지원했는데 내가 지금 국수 영사과 내신을 내보니까 1.8이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공학계열 넣는데 1.8을 나왔어. 그럼 입사관들은 뭘 보냐면 그 해에 나와 같이 공학계열에 지원한 애들의 데이터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 깔려요. 그럼 지원한 아이들의 평균 내신 2.0인 거야. 그러면 너는 주요 과목 학과 평균보다 좋은가? 예스. 그래서 3점, 2점, 1점, 0점에서 3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이 그냥 학생부 이렇게 넘기면서 감상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의 항목별로 3, 2, 1, 0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되니? 주요 과목 내신 평균이 상승하고 있는가? 자, 어떤 친구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이렇게 있을 텐데 주요 과목들이 계속 1등급인 애들은 당연히 3점 받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잘 없잖아, 그치? 한 번씩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뭐겠어요? 이거겠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것도 별로 안 좋죠, 이것도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우상향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모두 괜찮다? 이렇게 나이키 곡선도 괜찮고 V자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관되게 우상향하거나 계속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3점을 받을 거고 이렇게 나이키 곡선이나 상향한다라고 하면은 또 2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하향한다, 계속 하향한다 그러면 빵점이나 1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나 상승 곡선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1학년 때 내신 일부러 망쳐놓고 2학년, 3학년 때 올리겠다 그런 바보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이거예요. 1학년 때 여러분이 시행착오거나 적응이 덜 돼서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좀 안 좋거나 또는 어떤 과목이 좀 삐끗할 수 있다. 근데 그걸로 여러분의 대입에 치명적인 문제가 아직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1학년 1학기 잘 받으면 좋죠. 그 다음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자기 주도적인 태도 이거 어디에 기록되겠니 얘들아? 이거 과목별로 어느 항목에 제일 많이 기록되겠어?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과 세특이라고 세특. 그렇죠? 여기서 드러나요. 주도적인 발표, 주도적인 참여, 주도적으로 자기 학습 노트, 주도적인 탐구 활동, 주도적인 모둠장으로서 주도적으로 모둠원들을 리드하는 모습들. 이해되나요? 자발적인 성취 동기.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하니까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고 기록되는 건 여기서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아.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오전 스터디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서 자신의 진로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히기 위해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선정하고 또 주도적으로 독후감을 써서 발표함, 친구들의 공감을 얻어냄. 그러니까 선생님이 독후감을 시켜서 낸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소감문을 소감문 작성한 거 기록할 수 있거든요. 학생부에. 독서 후 소감문.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 활동. 네. 동아리도 가능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 탐구 실험 과목 같은 거. 여러분 지금 1학년 때 과학 탐구 실험 그거 성취도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A 받는 거는 웬만하면 A 받을 수 있어. 근데 과학 탐구 실험에서 요런 모습 요거 탐구하는 모습 여러분 보여주고 그 실험을 기획하고 중간에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또 결론을 내면서 뭐 시행착오가 나거나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모습들 그런 거 세특에 잘 기록돼야만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학이 어떤 식으로 학업 역량을 학종에서 평가하는지 감이 좀 오십니까? 네,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포인트를 매길 거예요. 여러분의 점수들을. 예스, 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다 볼 거란 말이지. 전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인가? 아까 얘기했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이 고르게 유지되나 상승하나. 그러니까 고르게 1점대에서 유지하는 친구들 만점이에요. 상승해야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안정적으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1점대 초반 찍어야지 뭐. 기본 과목, 국영수가 베이스 과목이에요. 국영수 베이스 과목이고 사탐, 과탐은 전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적이 좋나? 자,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이런 거예요. 나 공대를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다거나 나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갈 건데 물2를 선택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감점 받아요. 성적에 상관없이 감점 받습니다. 내신 따기 힘들 것 같아. 학교에 개설돼 있으면 들으셔야죠. 자, 이거는 진로 선택에서 세특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주도적으로. 네. 그다음 이거. 이수자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뭐냐면 내가 물2를 선택했는데 우리 학교에 물2 선택한 애가 30명밖에 안 돼. 와. 30명이면 얘들아 1등급 받으려면 1등 해야 돼. 4%니까. 30명 하면 1등 해야만 1등급이니까 이거는 정말 내신 따기 힘들잖아요. 근데 물2니까 이제 내신이 아니고 A, B, C란 말이야. 이제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적을 경우에 예전 같으면 등급이 낮아도 조금 봐줬는데 그래도 이제는 A는 받으셔야 돼요. A는 그래도 30-40% 주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발적인, 자기 주도적이라는 표현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대학들은요. 자발적인. 또 호기심 확장. 호기심 확장이 제일 좋은 활동이 뭐라고? 이제 여러분 독서 활동 9번 아니고 세특의 독서 들어가게 해야 된다 했어. 독서. 자, 당연히 수업 시간에 태도 좋아야죠. 너희들 있잖아. 세특이나 아무리 여러분이 내신 등급 관리를 잘했어도 세특이나 행특에 수업 시간에 다소 산만한 점이 아쉬우며 이런 표현 들어가면 학종에서 진짜 데미지 크다.
선생님들이 웬만하면은 칭찬을 써주시겠지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우 저 선생님 수업 너무 따분해. 또는 저거 다 학원에서 다 배운 거야. 나 딴 거 풀래. 그러다가 이제 세특에서 네거티브한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 다 감점이에요. 이런 거 다 감점. 이거 다 감점이에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탐구에 관해서 호기심을 갖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국수 영사과를 배울 텐데 국수 영사과 단원별로 배울 때 어떤 단원에서 어떤 거를 키워드로 잡아서 내가 확장을 해보지? 그거 오늘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전공이 희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요령을 오늘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중앙대학교 합격자의 한 사례인데 입학사정관이 뭐라고 했어요? 자, 입학사정관은요.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한 교과 및 이수 성취도를 평가할 때 어문 계열이면 당연히 이런 과목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 계열이면 사회 교과가 중요하고 이공 계열 자연과학이면 수학 및 과학이 중요합니다. 입사관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중앙대 어문 계열 합격한 친구들의 한 자료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문학이 어문 계열이야. 문학이 1등급 보이죠? 1등급이에요. 원점수 좋아. 원점수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학기 국어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2등급. 원점수 좋잖아요. 1등급, 2등급 받았어. 국어에서.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왜 이렇게 가렸지? 자, 수학 2학기 보니까 오마이갓 4등급. 와, 55점. 여러분 수학 4등급 맞아서 아무리 문과지만 수학 4등급 맞아서 중앙대를 어떻게 가요? 4등급. 자, 근데 보니까 영어가 쭉 가니까 영어 1등급. 원점수 좋아. 사회 과목 보세요, 여러분. 문과잖아요. 문과잖아요. 문과인데 사회 과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3등급도 있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과 정치 같은 경우에는 수강자 수가 적단 말이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런 거 감안해 준다고요. 자, 이것도 나쁘진 않으나 그냥 그래요. 자, 그런데 보시면 보통 기타 과목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국어나 한문의 내신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문 계열이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중요한 과목들 내신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이런 4등급, 3등급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학종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학업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무조건 나 5, 1등급 찍겠다. 받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 5,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애들의 대부분 결과가 5, 1, 3등급이에요, 여러분. 3, 4, 3, 4 뜬다고. 동아나 와부 같은 데는. 3, 4, 3, 4 뜨면 진짜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뜨는 건 괜찮지만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자, 그러면 전공적 합성은 뭐냐? 자, 아까 얘기했어요?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 전공과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사탐 과목, 문과는 진짜 많아. 문과는 내가 사회과학 쪽으로 간다 싶으면 정치와 법, 경제 이런 거 선택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리 이런 거,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물투나 화투 딱 해서 나는 화학공학과 갈 거야. 좋죠? 이런 거 선택해 주는 거. 자, 전공 관련 과목 내신 평균이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가 나쁜가?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이 내가 이게 이런 관점이에요. 내가 전체 내신이 2.5인데 수학, 과학만 계산을 해보니까 1.8이 나오더라.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제 만점을 받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상실적 역시 이제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거. 진로를 결정해서 관련된 심화 활동을 하였는가. 이거 어디 여러분 진로 활동, 창체의 진로 활동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보고서도 쓸 수 있고 독서도 쓸 수 있고 동아리를 전공과 관련된 활동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공 지식을 높이는 활동에 구체적 서술이 학기당 2회 이상 있는가. 야, 되게 구체적이죠.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 입학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직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그럼 나는 공학 연구원들 오신대. 거기 신청을 해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 그 분야를 서치를 한 다음에 관련된 보고서를 썼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나는 AI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가서 또 들었어. 그리고 AI와 관련된 책을 하나 꺼내서 그걸 읽고 독후감을 썼어. 활동 몇 번 했어? 2번 했죠. 자기 진로와 관련된 관심 있는 거 한 학기에 2번 했죠. 그러면 만점 받는 거야. 이해되니?
뭐가 중요했니? 직업 체험이랑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주도적으로 연계된 활동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자기 주도적인 점수랑 이런 점수랑 좋은 걸 받는 거야 얘들아. 참여했다만으로는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이게 아까 오늘 주제가 학업 역량의 전공적 합성 얻기 그랬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학업 역량에 신경을 쓰면 이 부분에서 전공 적합성에 최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고 거기서 성적을 잘 유지하고 거기서 관련된 활동으로 확장하는 거 이거.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자, 1학년 때 얘들아 듣지? 아, 나 국수 영사과 몇 등급 받아야지 열심히 해야지가 목표가 되면 안 돼.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자, 얘들아 질문 하나씩 할게. 질문 하나 하고 잠깐 쉴 거야. 자, 너희들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사회, 과학 이렇게 두 개로 나눌게. 이거는 주요 과목이야. 이거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야. 자, 지금 채팅창에 있는 친구들, 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과목을 주요 과목에서 하나 정하고 전공 과목에서 하나 정합시다. 올려주세요. 자, 나는 주요 과목에서 이 과목을 1등급 도전할 거고 전공 과목에선 이 과목을 1등급 도전할 거다. 1학년이니까 통사 통과지. 이게 2학년 가면 더 디테일해진다고. 자, 목표 올려봅시다. 자기 진로랑도 연계해서 국영수 중에 1등급 맞을 거, 사과 중에서 1등급 받을 거. 오케이, 승현이는 공대네 공대. 공대. 어우 씨 자연계열. 야 그러면 니네끼리 이제 치고받고. 자, 야 뭐 인문계열 없니? 수학, 영어. 아이 여기서 하나고 하연아 여기서 하나 정해줘야지. 서윤이는 어디 갈 거야? 교대 갈 거야? 기대는 국제학부네. 아직도 잊혀진. 너는 국제학부지 국제학부. 한양대 국제학부 가라 나중에. 자, 목표 얘기해 준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얘들아 자 1학년 때는 요 정도만 하면 되잖아. 그럼 2학년 때 가면 어떻게 되니? 2학년 때 가면 어떻게 돼? 2학년 때 가면 수학이 쪼개지지. 어떻게? 수1, 수2, 뭐 미적분, 확통 이렇게 쪼개지고 과학은 더 쪼개지지. 과학은 물화생지, 사회 더 쪼개지지. 지리 과목, 역사 과목, 윤리 과목, 그다음에 뭐 정법, 사회과학 계열 이렇게 갈려지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2학년 때 과목 선택할 때 이게 겁나 중요한 거야. 2학년 때 요 과목들 선택할 때 있잖아. 요 과목들 선택할 때 이제 더 전공적 합성이랑 학업 역량 같이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1학기 마칠 때쯤 과목 선택할 때 이거 명심하고 과목 선택해서 너희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좋은 내신을 받으면 학종에서 성공 가능성이 엄청 올라가는 거야. 왜? 전공적 합성이랑 학업 역량을 다 잡을 수 있잖아. 그 과목에서는. 그거 꼭 명심해줘.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오늘. 자,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그 학교 똑같은 중대에서 자 자연계열 합격자들의 활동 봐. 그런데 대회는 이제 빠진다 그랬지 아쉽게도. 그래서 대회는 무시합시다. 대회는 무시하고 자 물리 과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 이 친구는. 그다음에 동아리 봐. 동아리 과학사랑 동아리. 물론 자율 동아리 여러분 의미 없지만 전공 동아리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진로 활동 잘 봐. 학교에서 하는 화학 분야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관련된 책 주기율표로 알아보는 세상 읽고 나서 구체적으로 탐구해봤다. 이왕이면 발표나 소감문, 보고서 작성하면 더 좋아. 자, 사회과학 계열 갈 친구는 진로 활동, 전공과 관련된 입시 설명회에서 어떤 분야라는 점을 알게 됐다. 자, 그 다음에 행특에 나와요.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담임 선생님이 아시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해당 사항 없지만 면접에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계열이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전공적 합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학교 가서 야 이거 학생부에 기록돼 라는 이유만으로 닥치고 하면 안 돼. 무조건 닥치고 한다. 담임 선생님들은 너희 30명, 25명 친구들한테 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공지를 하시는 거지만
너희가 판단을 해야 돼. 저 동아리, 저 활동, 아니면 뭐 지금은 이제 저기 대회가 빠졌으니까 이제 학교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 막 이런 것들. 학교 프로그램 선택할 때 또는 그런 거 있잖아. 경기 꿈의 대학도 학생부에 기록된 데더라. 얘들아 그냥 선생님 생각은 그래. 친구들이 가자 그래도 경기 꿈의 대학은 그거 할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나아. 꿈의 대학 때문에 붙었다는 애 아무도 못 봤어 여태까지. 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거는 멀리.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12시 한 10분쯤에 이제 과목별로 내가 들어갈 거야. 과목별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국어부터 이제 과목별로 조금 체크해 보자. 잠깐 쉴게.
목소리 들리죠? 시작할게요. 자, 또 너희들의 점심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지금 이제 오늘 얘들아 소개할 그 평가 기준 이거 교사용 자료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 과목별로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수행 평가나 또는 세특이나 여기서 요런 키워드나 요런 표현들을 쓰면서 여러분을 평가를 할 거야. 그래서 수행평가 만점을 받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이런 노력들,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이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평가 기준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겠구나. 또는 세특에 저런 어떤 수식어라든지 평가들이 들어가야 내가 좋은 세특이 되겠구나. 요런 거 오늘 좀 감을 잡아보자고. 자, 먼저 얘들아 알다시피 국어랑 영어는 어느 출판사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문들이 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단원별로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어, 국어, 영어는. 근데 수학이랑 과학이랑 사회는 어때? 출판사랑 상관없이 단원이 일정하거든. 그래서 단원명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 수과사는. 자, 그럼 국어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1학년 때는 요 5가지 영역에서 너희들을 평가를 할 거야. 수행 영역이야,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말하기, 듣기에서는 여러분이 자, 매우 우수한 의사소통 역량을 보인다. 요런 표현들이 세특에 들어가면 너무 좋지. 우수한 의사소통.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니? 나만 실컷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친구와 또는 선생님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학급 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가하면 좋아. 수업 시간에.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다양한 매체. 여기서 매체는 일단 독서들이 되겠지. 독서나 뉴스, 신문 기사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자, 여기 보면 이거 제일 중요해 얘들아. 요거. 그러니까 진로나 전공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세특 평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적극적이고 꾸준히 읽는다. 독서를 어디 넣는다? 교과목에 넣는다라는 얘기지. 요거. 자, 그 다음에 쓰기. 글쓰기는 뭐 되게 많잖아. 수행평가나 보고서에서 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어법적인 것도 좀 맞아야 되고, 그치? 설득하는 글, 또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성찰하는 글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자, 뭐 문법과 관련된 거는 맞춤법의 원리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문학은 얘들아 이게 중요한 게 2학년 때 가면은 문학 과목 하잖아. 단위수가 높단 말이야. 그리고 수능에서도 문학 비중이 되게 높잖아. 그래서 문학 파트 되게 중요해. 좋든 싫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문학 작품을 흥미 위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가치. 그러니까 그 문학이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하잖아. 문학이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작가는 주인공의 관점에서 그 시대상을 비판하거나 분석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문학 작품이 어떤 걸 비판하고 분석하는지, 그리고 이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도 그런 어떤 어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1학년, 2학년 문학 과목에서 계속 해줄 수 있어야 돼. 발표를 통해서든 뭐 독후감을 통해서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반영된 세특 예시를 볼게. 좋은 세특, 그러니까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어. 100점짜리 세특은 뭐 그냥 쉽게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좀 같이 공유를 할게. 자, 국어 세특 예시 한번 봐봐. 관심 있는 책을 선택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생각하며 표현한다. 자발적인 독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었을까?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읽고 말하기 활동. 이제 학급 활동이야. 학교 활동, 학급 활동이라고. 이 활동에서 자, 스티브 잡스에 관한 책을 선택했어. 읽었어. 자신의 포부를 뭐 했어? 발표했어. 자, 읽고 소감문을 쓰던가, 읽고 발표하는 활동으로 확장이 돼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봐. 시선 처리나 손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아까 뭐야? 말하기 파트였잖아. 이게 의사소통 능력 아니니? 그치? 세특에 이런 평가가 들어간다고. 의사소통이 뛰어나면 발표할 때. 그래서 발표를 많이 해야 돼.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글쓰기 어때? 쓰기 활동 들어가지.
설득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평소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아. 자, 평소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다. 저런 표현이 여러분들의 전공적 합성과 진로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센턴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국어인데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런 식의 세특이 쓰여지고 아까처럼 내신 관리가 잘 되면 좋은 대학을 가기 쉽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어,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좋은 대학 가는 건, 학종으로 가는 건. 되게 쉬운데 너무 대단한 걸 생각하거나 너무 여러분의 눈높이가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못하거나 열심히는 하는데 제대로 못하거나 그래서 목표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했다. 그리고 글쓰기 활동이니까 그 글쓰기를 통해서 주장을 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 주셨어. 감이 오니?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좋다는 게 감이 와? 두 번째. 자, 그냥 요렇게만 쓰여지는 세특은 조금 아쉬워. 평가의 근거가 부족하잖아. 칭찬을 해줬는데.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야 돼. 모방시 창작 활동.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읽고 그거를 패러디 한다는 얘기야. 패러디 알지, 그치? 패러디 활동도 많이 하거든, 니들. 국어 시간 가면. 자, 그래서 비유와 사례를 찾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결이라는 제목의 시를 주도적으로. 내가 쓴 거잖아, 이건. 그래서 얘는 이거 모둠 협동시 완성활동, 기발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거. 자, 의사소통 능력 나오죠. 네, 협력할 줄 아는 소통 능력 드러나고. 자, 시와 관련한 2개 활동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뭐다? 국문과 가면 좋겠네.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한번 볼게. 자, 이제 영어다. 영어도 국어처럼 그냥 영역별로 나눠, 이렇게. 읽기, 쓰기로 이렇게 나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 듣기나 말하기 역시 이제 발표하는 수행평가나 프로그램들이 교내에서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다양하고 적절한 어휘와 표현을 활용한다. 너희들 영어로 얘기할 때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요게 이제 평가가 들어가면 좋고, 그 다음에 읽을 때 뭐, 여러분이 영어 읽는 건 그래도 쉽잖아요, 그치? 이런 거 읽고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쓰기 영역. 이제 글 쓰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 왜냐하면 다양하고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에서 뭐 간단한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작성할 수 있다. 뭐 도표 같은 거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바로 모범 세특 한번 보자. 자, 쭉 그냥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학급 활동이 나오지. 자, 아까 이건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이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에서 너희들이 보여줘야 돼. 얘가 어떤 애, 내가 어떤 애다. 그걸 보여줘야 돼. 수업 시간에 활동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겼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친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나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나요? 자,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여 협상하는 등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됐니? 인성과 관련된 부분 나오지. 그다음에 또 그 다음 활동이 나와. 스토리텔링 활동, 수업 시간에 했던 거야. 자, 여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어. 그다음에 모의회장 선거에 가서, 이거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 했겠지. 영어 표현을 영어로 모의회장 선거 이제 한 거야. 그러면 실제로 친구들의 불만이 있는 걸 공약으로 세운 다음에 연설문을 작성하고 발표하여 만장일치로 회장에 뽑힘. 그러니까 이거 뭐야? 모의회장 선거긴 하지만 얼마나 얘가 영어로 설득력 있게 했으면 만장일치로 뽑혔겠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학급 수업 프로그램에서. 이해되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생각보다 완벽하게 영어로 잘 발표한 애들은 많지 않아. 근데 이런 기회들에서 조금 처음에 부끄러움 몇 번만 이겨내면 나중에 되게 익숙해져. 그리고 아이들이나 선생님도 쟤는 기회만 되면은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친구라고 딱 그 좋은 선입견이 찍히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냥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한테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고. 다음, 이거는 좀 특이한데 미술 쪽, 약간 그 디자인 쪽 생각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이런 거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거, 그렇죠? 그럼 너희들이 다른 전공이면 이게 다 바뀌겠지. 미래 뭐 연구원으로서 또는 뭐 저기 정치가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그림을 설명하는 것과 자기 진로와 연계해서 활동을 했고, 자, 이거 프레젠테이션, 우리 프레지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잘 안 쓰거든.
이런 프레젠테이션에서 피카소 그림을 반영하는 능력을 확대해서 뛰어난 자료 제작 기술을 보여 친구들이 감탄하고 박수를 보냄. 그래서 어려운 미술 용어 대신 영어로, 영어 시간이니까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남. 자, 봐. 세특인데 이 친구의 전공 적합성이 너무 잘 드러나 있지. 그럼 여러분 미대도 요새는 비실기 전형으로 좋은 대학은 많이 뽑거든. 미대 가려는 친구들은 이런 활동 필요해. 체대도 비실기 활동. 이제는 예전처럼 학원 다녀갖고 대입 가는 시기가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미대나 체대도 이런 식으로 주요 과목에서 전공 적합성 보여주면 돼. 자,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학이다, 그치? 너무 사랑스러운 수학인데 봐봐. 이제 단원이 딱 이건 교과서랑 상관없단 말이야. 다항식, 방정식, 방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경우의 수. 요거 이제 하는 거 아니야, 네 수학 상하에서. 그치? 이런 용어들을 잘 봐. 이런 키워드들에 대한 부분들이 세특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 여기서 내가 뭘 이해했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아. 그렇지? 여기 뭐 3단 논법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이게 3단 논법이 AI 추론의 기본이라고. AI 추론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너희들 이거 잘 돼야 나중에 확통 만약에 수업 들으면 이게 연계가 되잖아. 그치? 문과는 당연히 연계되고 이과 친구들도 확통 선택할 수 있으면 수능은 확통을 안 볼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통계 관련해서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지금 1학년 때 너희들 요 여섯 단원이지. 그치? 요 대단원들과 거기 세부 항목들을 잘 기억하면 저기서 여러분들이 그 뭔가 좀 집중적으로 확장하거나 탐구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것도 봐봐, 수학. 봐, 이런 구체적인 세부 단원의 키워드들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과 완전히 퀄리티가 달라진다? 그냥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이런 표현은 이제 안 봐. 대학에서 관심이 없어. 자, 이걸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다. 자, 또 학급 활동이지. 학급 활동에서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멘토 역할. 자,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 본인이 멘토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질문했다. 그러니까 얘들아, 멘티로서 본인이 부족한 과목에서는 저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멘티가 됐다고 부끄러워하면 안 돼.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만약에 1학기 때 수학에서 3등급이나 4등급이 나왔어. 부족하잖아. 그래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 신청해서 멘티로 가서 여름방학 동안에 연락에 공부했어. 근데 2학기 때 2등급을 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는 거야. 세특에 기록될 수 있는 최고의 사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혹시 1학기 때 조금 망친 과목이 있으면 그거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2학기나 2학년 때 극복한 과정을 적어주면 최고의 세특이 된다. 꼭 기억해. 봐봐, 여기 나와 있잖아. 2학기에는 뭐 했어?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지 부족하니까 참여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쌤이 지금. 부족한 과목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리고 활동지를 다 완성하지 못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낸다. 됐니?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들어간다 그랬지. 구체적인 단원명이나 내용이 들어가. 자, 이거 순열이고 이거 조합이잖아.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이잖아. 그치? 이런 것들 계산을 했다. 실생활과 관련되는 경우의 수 구하기 이런 것들. 자, 릴레이 풀이 모둠 활동 또 나오지. 자, 봐봐. 이 친구는 이거 세특만 봤을 때는 수학 등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 수학 과목에 흥미가 많지 않으나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최선을 다함.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좀 낮게 나오는 과목이 있다면 이런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면은 그걸 커버를 어느 정도까지는 돼. 다만 전공 과목이 수학이면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 너희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가려면 전공 과목이 아닌데 내가 내신이 좀 안 좋으면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란 말이지. 구체적으로.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가 아니라. 자, 사회 보면 전부 수행평가가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우리 뭐 진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자, 키워드들이 있어. 좀 감이 오니? 여긴 이제 사회 과목이긴 한데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거는 공학이나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과 친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회 과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원별로 쪼개서 접근을 해야 돼. 더 단원별로 보고
저거는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단원별로 쪼개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단어는 이과 애들한테도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야. 통사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인권보장과 헌법은 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이과 같이 갈 수 있고 좀 사회과학 쪽이나 법학 쪽으로 갈 친구들 되게 중요한 과목이겠죠. 자, 이거 상경 계열인데 이것도 이과 애들이 중요해. 왜? 여기 보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한다는 게 이게 나중에 미적분이나 선형대수, 그러니까 이게 수학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어떤 최대값을 구한다. 너희들이 최대값을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는 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자,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한다는 거는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야. 반대로 최소값이라는 거는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최소 비용이 들어가기 위한 어떤 투입량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이랑 경제학이랑 경영학이랑 그 부면에서 같이 공통 부분이 있단 말이야. 비용을 가장 줄인다? 최소값. 이익을 가장 늘린다? 최대값. 그렇게 하기 위한 X, Y 생산량이나 생산 시간이나 노동 생산 투입 변수 같은 거 이과 애들이 해줘야 돼. 그게 산업공학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화공이나 이런 거 수율과 관련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과 애들도 DB 자지 말고 경제적 최적화, 효율화, 그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연결하면 정말 좋은 걸 할 수 있어, 활동을. 자, 그래서 사회정의 불평등 이거는 뭐 사회학과라든지 사회과학 계열 친구들한테 가장 좋다. 그렇지만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열 상관없이 고민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이런 거 너무 자주 나오잖아. 우리가 사는 동네 얘기를 해도 좋고요. 산업화와 도시화 모습, 독서, 세특에 독서 들어갔죠. 자,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생태 공간 조성. 야, 이거 지구과학이랑 연결되고 이게 환경 쪽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과들도 이런 거 들어가 줘야 돼. 난 사회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협력학습, 기부 실천 계획,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활동 과정, 경청한다, 존중한다, 토의 과정에서 질문하고 배웠다. 이런 것들. 모둠 토의, 그렇지? 그래서 모둠 토의 할 때 너희들이 주도하는 거랑 협력하는 거랑 밸런스를 맞춰갖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되 모든 부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세특에 기록되면 그건 최고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공 과목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이런 식으로 인성이나 소통 능력을 더 부각시키는 세특을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어디서? 모둠 활동에서. 또는 발표 같은 데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이래야 서울대 가지 얘들아. 연세대도 좋고. 자, 과학. 어디? 생명 그러면 이거는 생명공학과나 생명과학과네. 근데 얘들아 시스템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공학이야, 공학. 시스템이란 말이 들어가면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는 게 공대생들이 하는 일이야. 최적화시키는 거. 그래서 생태계 얘기를 나오지만 또 세포라는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실험 활동 이런 거 할 거야. 뭐 효소 역할, 효소의 다양한 종류라든지 이런 거 조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자, 화학 변화, 화학 관련된 분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생물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태계와 환경, 지구과학이랑 많이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칭찬으로 이제 두 가지식으로 들어가는데 실험 활동에서 이 친구가 요게 좋다는 걸 이제 쌤이 평가하셨잖아요, 그렇지? 근거를 놔두고 자 구체적인 게 들어간다. 이제 구체성이 들어가.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높이 재기 실험. 자,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실험 과정이라든지 실험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소서를 못 쓰잖아. 원래 이거 자소서에 이런 걸 써야 되는 내용인데 자소서를 못 쓰니까 세특에 이렇게 들어가 주면 너무 좋다는 얘기야.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실험과 오차 관련된 거 이렇게 하고 이거 나중에 확장하면은 수학에서 수학 원에 들어갔을 때 삼각함수를 이용한 건물 높이 구하기라든지 거리 구하기라든지 그런 거로도 활용할 수 있어, 얘들은. 자, 그다음에 여긴 또 친구들과 과제 속도가 느린 친구들 고민하고 돕는다. 인성 보여주고요. 자, 어떤 실험이지, 그치? 각기병 실험. 이거는 생물과 관련된 건데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 보건계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실험이죠, 그렇죠? 변인 통제 같은 거 알죠, 그렇죠? 멸치 해부 실험, 해부 실험 같은 거 여러분 많이 하게 될 텐데 실험했다가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올해 이제 성대, 한양대 이렇게 붙은 친구가 이과 붙은 친구가 여학생인데도 그 뭐지? 돼지 무슨 해부 실험이야, 돼지 심장 해부 실험이야 했는데 이게 피 보고 이런 거 되게 선생님도 잘 그런 거 힘든데 여학생인데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갖고 다 무슨 염색체 실험이었다. 그런 거 해갖고 그걸 자소서로 썼는데 평가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실험에서 내가 메스를 잡겠소. 특히 의대갈 애들은 내가 메스를 잡겠소. 니들이 갈라야 돼 이거. 장기 가르라고. 능숙한 핀셋 사용을 통해서 세밀함을 보임. 그러니까 실험 과정에서 이 친구의 어떤 적극성이나 그다음에 역량이나 꼼꼼함 같은 거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이 학종에서 뭐 의대 학종이 됐든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전공적 합성을 이렇게 토핑으로 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나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을 일단 선택을 해줘야 돼. 과목 선택부터 시작을 하고 그 선택한 과목에서 좋은 성취를 보여주면 일단은 전공적 합성의 절반 이상은 해결이 되는 거야. 비교과 활동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다음에 학업 역량은 등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점수 이런 것들 다 본다 그랬지, 그치? 그다음에 교과목 이수 현황 이런 거 본다고 했어. 심지어 수강자 인원도 본다고 했어. 그다음에 세특의 수업 시간에 또는 수업 활동과 관련해서 얼마나 자발적인지 또 적극적인지 실행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탐구 능력 같은 것들 얼마든지 진로 활동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 세특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면 얘들아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나중에 진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부가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게 주가 되면 안 돼. 이게 재밌긴 하거든 찾아보는 게. 근데 이 부분이 만족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정말 토핑이 될 뿐이야. 이렇게 가야지. 요거는 주요 대학들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야. 자, 그럼 이제 너희들 이제 학업 역량과 관련된 얘기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학습 사례와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되는 거, 그거 한 2가지 정도 볼게. 그럼 마무리 좀 할게요. 자, 한 친구는 문과인데요. 고려대 경영학과를 고교 추천 1으로 합격했던 친구예요. 자, 주요 과목 평균, 전과목 평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야? 주요 과목이 더 좋은 친구지, 그치? 주요 과목이라 얘기하면 문과니까 국수, 영사가 더 좋은 거야.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잘 봐. 자, 이제 너희들 4월 말이나 이제 이렇게 해갖고 시험이 시작되면은 보통 3주 전에 가정통신문으로 시험 날짜나 시험 범위들이 나온단 말이야. 시험 시간표가 3주 전에 나오면 3주 정도는 내신에 최대한 집중했다. 물론 너희들도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능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너희들이 1학년이니까 이건 아니지만 나머지 기간 그랬는데 너희들 알아둬야 될 게 시험 대비 기간에 주요 과목을 다 하는 거는 시간이 절대 부족해. 쉽게 얘기하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 그러니까 시험 그 범위나 날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7, 80%가 끝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3주 때는 기타 과목, 그러니까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이랑 그다음에 국영수의 심화 문제, 디테일한 문제,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이렇게 다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시험 시간표 발표된다. 자, 이제 국영수 공부를 시작해 볼까? 그러면 늦어 이미. 끝났어. 게임은 끝난 거야, 그때부터. 자, 그래서 3주 동안은 정말 내신 공부만 죽어라 했습니다. 죽어라 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에 구분이 없다는 얘기야. 공부를 해서 끝낼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그 정도 각오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요. 수업 시간 50분 동안 이게 키포인트야 얘들아. 모든 내신 좋은 친구들의 공통점이야 이건. 100이면 100. 모든 내용에 집중하고 필기하고 수행평가 성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지 않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걸 못해 애들이. 해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과목과 상관없이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내신은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 정확히 필기를 하고 그때 3주 정도 공부를 할 때 하루에는 이제 뭐 모든 과목 4-5과목 돌리는 게 아니라 한두 과목 정도 집중적으로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100%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하란 얘기야. 근데 이 별표 친 거는 참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공부 방법은 얘들아 너희들한테 맞는 나만의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 그래서 그걸 아직 확실히 못 찾았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시행착오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돼. 아무리 길어도 중간고사 때 너희가 시행착오를 했으면 기말고사 때부터는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1년 내내 시행착오하고 있고 1년 내내 테스트하고 있으면 안 돼. 니네는 모르모트가 아니야. 시행착오나 경험 같은 거는 빨리 2-3달 안에 빨리 끝내고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지. 내신국어 암기, 영어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시험 범위의 모든 단어나 어휘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자, 수학은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실수 안 하는 연습. 내신에서 이거 정말 중요해. 완벽한 연산, 완벽한 풀이, 서술형에서 완벽한 풀이. 신속 정확. 수학이랑 중국집의 공통점 아니야. 빠르고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50분이 정말 짧거든. 여기서 서술형까지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센 B형을 푸는데 센 B형 100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 한 4-5개씩 항상 단원별로 4-5개씩 틀린다. 그 놈 못 잡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무조건 시험에서 발목을 잡아. 자, 이 친구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공대에 들어갔어요. 자, 둘 다 좋죠, 그쵸? 그렇지만 이거보다 내신은 더 좋은 애들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다. 왜냐하면 수능처럼 하루에 다 보는 게 아니라 4-5일 동안 나눠보기 때문에 어떤 과목 망쳤다고 해서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바보짓 하면 안 돼. 그래서 멘탈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친구도 이거 공통점이지? 필기를 위한 필기가 아니라 시험 기간에 다시 확인 학습하는 용도로 필기하는 애들이 되게 결과가 좋아. 이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중간에 이제 수업 때 뭐 막히는 부분은 미리 좀 질문해야지 꼭 시험 기간에 질문하는 애들인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지금 수학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풀 때 타이머를 시간을 재고 풀었다.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 너희들 수학 문제 풀 때 시간 재서 하는 애들 있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지금 뭐 몇 장을 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장을 풀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1시간 동안 여기까지 풀겠다. 또는 이거 5문제 푸는데 20분 안에 풀겠다. 이렇게 시간 재서 푸는 애들 있니? 수학은 시간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풀어나가면 내신에서 딱 망합니다. 그런 애들 있어. 내신 다 치고 나서 와 이거 시간만 더 있었으면 맞출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애들 있지. 그게 실력인 거야. 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게 실력이라고. 나 정확하게 풀 수 있었어요가 실력이 아니란 얘기야. 특히 내신은. 그러니까 이거 오늘부터라도 얘들아 꼭 해줘. 시간 재서 푸는 연습. 그러니까 되게 뭐 타이머까지 디테일하게 못하면 최소한 나는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 내신이 보통 21문제에서 22문제 나오고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근데 50분이잖아. 50분이야. 그러면 물론 여기 난이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제당 평균 2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좀 까다로운 문제도 있고 나중에 확인해야 될 상황도 있으니까 문제당 2분 잡으라고. 그래서 평범한 문제들은 기본 유형 문제들은 2분 안에 끝내줘야 되고 쉬운 문제들은 1분 안에도 끝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딱 공략했는데 1분 정도 지났는데도 내가 공략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 이런 연습해야 돼. 그럼 너희들 오늘 만약에 10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얼마? 20분에서 25분 정도만 시간 재서 10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세워라 내워라 풀면 안 돼. 이거 수학은 시간 진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과목별로 여러분이 학습하는 데서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좀 얘기했고 자, 지금 선생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이게 지금 동영상 화면은 재생이 될 텐데 그 사운드가 톡강으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 안 해봤어 지금. 그래서 이게 동영상 돌아갈 때 사운드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좀 체크 좀 해줘. 자, 공부 안 될 때 봐야 하는 동영상.
잠깐만. 이게 동영상이라 좀 재생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고. 안 돼. 또 먹통이 됐는가. 잠깐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여줘도 되긴 되는데. 너희들 연세대 1학년 때 저 인천 송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거 들어봤니? 근데 올해 취소됐어.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너무 불쌍해 신입생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사이버 강의로 들어야 돼. 이게 컴퓨터 사양이 못 따라가나 보다. 나의 첨단 컴퓨터에서 제작한 거라서 학원 컴퓨터가 못 따라가나 보다. 꼭 봐야 되는데 이거. 나와라. 이것도 안 먹고. 아까 됐었는데 테스트 했을 때. 됐었는데 왜 안 될까요? 동영상이 막혔네. 얘들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어떤 동영상이냐면 이러다 또 얘기하다 보고 갑자기 또 뜬다 지 혼자. 나 하나 퀴즈 내볼게 얘들아. 딴 거는 하나도 안 부러워하는데 서울대생들이 연고대생을 부러워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뭘 것 같아? 서울대생이 연고대생을 부러워하는 게 있어. 딴 거는 뭐 당연히 부러울 게 없는데 뭘까? 채팅창. 서울대생이 연고대생을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1년에) 2번을 부러워하거든 서울대생이. 1년에 2번을 부러워해. 하나는 지금 역시 기대는 인성이 너무 좋다. 고연전이라 그랬으면 내가 되게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연고전이라 그래서 인성갑이다 진짜 너. 뭐 이거 매년 바꿔서 얘기하는 거니까. 1년에 2번을 부러워하는데 첫 번째는 봄에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아니었잖아. 봄에 이제 연세대학교는 아카라카라는 축제가 있고 고려대는 입실렌티라는 축제가 있어. 그럼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카라카와 입시렌티 두 개 축제는 그냥 대한민국 대학 축제의 최고고 모든 연예인들이 서로 본인이 거기 서고 싶어 와서 대기 타는 축제라고 보면 돼. 선생님도 축제를 대학 입학하고 나서 그냥 처음에 신입생 때만 갔거든. 나중엔 별로 관심도 안 갔는데 처음 딱 갔는데 그 당시 최고 연예인들이 거의 한 10명 가까이 줄 서서 쭉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고대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은근히 이제 경쟁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잠깐만 될 수도 있어. 에이, 그래서 아카라카랑 입실렌티라는 걸 하면 서울대생 애들이 자기 친구들 있잖아. 연고대 간 친구들한테 그 티켓을 얻어달라 그래. 가면 그 분위기랑 와 진짜 정말 여기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 그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 동영상을 내가 갖고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두 번째가 고연전 연고전인 거지. 이거는 뭐 다른 학교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잖아. 딱 이틀 동안 하거든. 그 이제 저기 뭐야, 운동팀들이 5개씩 있단 말이야. 농구, 야구, 축구,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내가 뭐 했냐? 농구, 축구, 야구. 뭐가 빠졌지? 아이스하키랑 럭비. 5개. 요거 5개 이제 붙어갖고 그 연고대생들 운동부는 그날 목숨을 걸어. 그날 지면은 다른 대회는 우승, 그런 말도 있어. 야, 올해 다른 대회는 우승 못 해야 되지만 연고전 지면 얘는 죽는다. 막 얼차례 받고 이러는 건데. 선생님 그런 생각을 했어. 너희들이 지금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꿈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건 학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하나 성장을 해서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목표를 딱 달성해서 이왕 가는 대학이잖아. 너희들이 어떤 대학을 가도 거기에 쏘는 4년이라는 시간과 등록금은 다 같단 말이야.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왕이면 너희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비슷한 역량과 꿈과 대단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 친구들과 같은 데서 공부하면서 정말 괜찮은 교수님들한테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제일 기뻐하실 분들은 누구야? 부모님이지. 너희가 되게 행복하고 성공을 했는데 정말 기뻐하실 분들은 부모님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인생은 한 번이잖아. 한 번이고 대학을 물론 뭐 갔다가 뭐 반수하니 재수하니 뭐 전과하니 뭐 편입하니 뭐 그런 말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이 한 번 정해지면 그걸로 인생 로드맵이 짜여져.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내가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 얘기를. 그 싸이가 아카라카에 와서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른 게 있거든. 되게 감동적이야. 근데 봐봐, 너희들 지금 갑자기 이 선생님이 왜 감성팔이를 하고 계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 그거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수준, 가장 고통스러운 거 이게 순위가 있거든.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장렬통이라 그래서 불타는 고통이야. 경험 못 해봤지. 나도 몰라. 근데 뜨거운 거 잠깐 만져도 니네 되게 고통스럽잖아, 우리. 근데 불타는 고통이 인간한테 가장 최고의 고통이고, 두 번째가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되는 거야, 사고로 인해서. 세 번째가 무슨 고통인 줄 아니? 이게 어머님들이 너희 낳으실 때 그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3위야, 3위. 15년 전에. 자, 그래서 이걸 이겨내고 너희를 낳으셨단 말이지. 아버지들은 어때? 아버지들도 지금 다 꿈이 있거든? 너희들만 할 때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취미 활동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니네 지금 꿈 이뤄주려고 이 추운 겨울날도 지금 되게 바쁘게 힘들게 일하신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되게 모욕적이거나 힘든 상황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너희들한테 티를 안 내지. 너희들한테 걱정할까 봐 티를 안 내신단 말이야. 이렇게 부모님들 너희들을 위해서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너희들의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새로운 꿈이 됐어. 부모님을 위해서 너희가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의 꿈을 이루면 제일 행복하고 가장 득이 되는 건 너네 자신이거든. 근데 그게 가장 최고의 꿈인 사람이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더 절실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지금 좀 졸려 뭐 하기 싫어 잘 안 돼 했는데 잘 안 돼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여러 번 일어날 거야. 오늘 쌤이 되게 다양한 그런 뭐 학습 전략이라는 이런 거 했지만 절대 100% 계획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절대 그렇게 안 돼. 근데 그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 이런 걸 생각해. 나도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저기 연대 아카라카 고대 입실렌티 그리고 연고전에서 거기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응원하고 같이 내 꿈을 이뤄나갈 그런 거 계속 시뮬레이션 상상하고 어머니 아버지 정말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면서 계속해. 합격증 딱 발표 나는 날 그 기억이 너네들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 선생님도 그랬거든. 선생님도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도 아버지가 정말 무뚝뚝하신 분인데 내가 선생님이 합격 딱 됐을 때 들어오시면서 그 표정이 세상에서 그렇게 웃으실 수 있는 분인지 몰랐어 나는. 그렇게 무뚝뚝한 분 경상도 아버지셨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분명히 너희로 인해서 너희가 뭔가를 이루면 너희가 가장 행복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행복해할 두 분이 계시다. 가족들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지금 혹시 좀 어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되더라도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걸 오늘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안 되면 끝낼게 질문 받고. 이게 아까 됐었거든. 이게 4층에선 되는데 이게 5층은 기계가 좀 딸려서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온강을 하면은 이게 좀 안 좋네. 쌤이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조금 되는 방향으로 한번 뭐 밴드에 올리던가 그렇게 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 자, 오늘 수고했고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좀 질문 있으면 질문 조금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 좀 아쉽지만 혹시 질문 있어? 오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거? 다음 시간엔 요거 할 거야. 이제 내신 성적이 이게 오늘도 뭐 조금 얘기한 건 있지만 이거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랑 수능 경쟁력 이제 요거 좀 얘기를 할 거야. 자, 진로 활동에는 교내 활동만 기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랬는데 요게 조금 요령이 필요해. 어떤 요령이 필요하냐면 그 외부 활동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기입이 좀 힘들어. 불가능해. 뭐 외부 대회 이런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외부 체험 활동에 가서 이거는 뭐 학교장 승인이나 선생님 승인을 받으면 더 좋긴 하지만 외부 활동이나 K-무크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인터넷에서 진로 관련된 거, 뭐 커리어넷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자료를 따왔을 때 그냥 그거를 자기 주도적인 활동으로 포함시키면은 기재가 가능해. 그래서 교내 활동이랑 교내 진로 직업 체험 뭐 그런 거 있어. 뭐 강사 초빙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이 되는데 거기서 확장을 제일 좋은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추가적으로 진로에 대한 걸 알고 싶어서 진로와 관련된 커리어넷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적성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가면 제일 좋기는 해. 그래서 여기서 진로 활동에서는 외부 활동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입하는 건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 활동을 딱 했는데 외부 활동을 통해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고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힘 이런 식으로 외부 활동의 과정과 내용은 기입할 수 있는 요령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어느 회사 또는 어느 대학 캠프 이렇게는 좀 힘들어. 그 공식적이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겨울 진로 캠프에 참여해서 뭘 배우고 누구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 이런 건 못 적어요. 근데 거기서 들었던 강의 내용과 또는 거기서 했던 커리큘럼을 내가 느꼈던 방식으로 이렇게 녹여서 기록하는 건 가능하지. 조금 융통성이 필요해. 좋은 질문 했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난 왜 이렇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편집 다 해놨더구만. 짜증나. 되라고. 네. 자, 다들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 주는 설이죠. 네, 다음 주는 설이라서 이제 건너뛰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이제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리고 오늘 자료들은 또 이제 밴드에 공유를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관심 있는 과목 위주로 조금 이제 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지금 혹시 받았니 얘들아? 교과서 단원 같은 거 미리 이렇게 입학 전에 체크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럼 수고했고요. 요거는 좀 재생 안 된 거는 좀 미안해. 이게 성능이 딸리면 안 돌아가 PPT에서.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